페인스토리 숑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인 상태에서 소득이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퇴사했다고 하면은 대부분 대출을 회수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대출은 소득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해요. 즉 소득이 없어야 퇴사를 해야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더라.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퇴사했다고 그러면 대출이 불가하잖아요. 근데 이 대출은 오히려 퇴사를 했다고 하면 대출이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우리 한번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디딤돌 얘기인데, 아내와 소득을 합치며 디딤돌을 못 받는다. 그래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금리 차이가 너무 나서 무조건 디딤돌 받는 게 이익이더라. 결혼을 하면서 집을 살 계획이 있는데 둘이 합치면 연봉이 8천, 디딤돌의 최대 연봉이 7천이에요. 그죠? 신혼이나 다전일 가구인 7천을 넘어서 디딤돌을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시중은행이나 특례보금자리를 받더라도 금리가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디딤돌 1%, 2% 대출을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퇴사하고 디딤돌을 받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디딤돌 대출이 이제 소득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현 직장 소득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사 시점에.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분 계약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소득서류와 재직서를 가지고 공사나 기금이 든든히에 신청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소득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현 직장 소득이에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부부이면 우리 아내가 소득이 많아져서 합산하니까 많아져서 7천이 넘어 혹은 6천이 넘으면 그냥 퇴사하는 거지. 현 직장 소득이 없으니까. 그죠? 현 직장 소득을 본다. 이 때문에 대출 실행 전에 퇴사하고, 이야, 이 보세요. 실행 전에 퇴사해서 소득을 제로로 만들고 대출 실행 후에는 다시 재입사하죠. 디딤돌 쓰시는 분들에서는 서류 내기 전날 퇴사하고 대출 실행 후에 사후 심사가 완료되면 재입사하는 꼼수가 널리 퍼져 있더라. 이 디딤돌이 금리가 낮은 만큼 소득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한 명이 퇴사를 하고, 그죠? 일부 사람들은 소득이 초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봉 협상을 거부하거나 더 연봉을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야, 어떻게 진짜 인센티브까지 보류한다.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디딤돌이 이게 까다로워서 그래요. 제가 영상 뒤편에 디딤돌하고 특례보금자리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디딤돌 대출 우리 3월달 금리 라인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높으면 이자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2천만 원 이하면 2.15%.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대금리 요건이 있어서 인하가 되면은 최저 1.3%인가까지 가능할 거예요. 1.3%. 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6천 이하 7천이니까 3%에 인하금리 적용하면은 약 한 2.5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2.5에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은 2.5 장기 고정 쓸래? 아니면 특례보금자리나 은행 주담대 3, 4%짜리 쓸래? 당연히 디딤돌 쓰죠. 이러면. 지금 특례보금자리 실행되는 게 4.1 정도 되고, 은행 주담대 이게 이제 인터넷 은행들인데 K뱅크나 카뱅크는 지금 3.8부터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싼데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디딤돌을 쓰죠. 자, 디딤돌 요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 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고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드렸는데, 이거 퍼가도 좋아요. 퍼가도 좋은데 제발 좀 출처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만드는 표 색깔만 바꾸고 뭐 글씨체만 바꿔서 막 돌아다니는데,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그 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출처는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딤돌 지금 4월달 버전인데요. 주택가격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5억인데 신혼이나 두 자녀 이상이면 지금 6억까지 한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만 30세 이상인데 미혼인 단독 세제주는 3억까지 좀 한도가 줄었고, 그죠? 이제 이 가격의 기준은 뭐냐면 KB세와 감정가, 매매가 중 낮은 것만 가능하다. 6억짜리 집인데 내가 매매가를 계약서를 5억에 썼다. 예, 5억에 썼으면 신혼 다자녀가 아니어도 5억에 가능한 거예요. 낮은 거 기준이니까. 그리고 우리 디딤돌은 면적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거나 혹은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격이 나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돼요. 신청 시점에. 나 주택이 하나인데 파는 조건은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신청 시점에 무주택인 세대주만 가능한 거예요. 30세 이상이신 미혼이신 분들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내가 미혼 단독
단독 세대주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주택 가격이 3억이고 면적주 작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나마 30세 이상이면 다행인데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아예 디딤돌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안 된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뭘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다만 우리 미혼이신 단독 세대분들은 대출 한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부양가족을 6개월 이상 같이 세대원으로 있게 되면은 이제 한도가 다시 원복이 되죠. 예, 한도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세 이상 미혼, 30세 미만 미혼이신 분들은 부양가족을 넣으면 된다. 뒤에 한도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득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6천입니다. 싱글이건 부부 합산이건 간에 6천인데 내가 만약에 싱글인데 생애 최초야. 그리고 신혼이고 2자녀 이상이야. 그러면 소득이 1,000이 늘어나서 7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LTV는 기본적으로 70이에요. 전 지역이. 그리고 내가 생애 최초면 10% 더해서 80%까지 가능하고 CI는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딤돌 한도 한번 볼게요. 한도는 기본적으로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애 최초면 3억이고 근데 신혼에다가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면 4억까지 가능한 겁니다.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한도가 깎여요. 1억 5천. 그런데 내가 생애 최초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면 2억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총구님 나는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아니라 부양가족을 6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 5천이 가능한 거죠. 총구님 나는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인데 부양가족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2억 5천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기본 한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입 의무가 있죠. 우리는 전입 의무가 있는데 1개월 이내 이 집에 매수한 집에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이상 그쪽 실거주 전입을 유지해야 되고 이 디딤돌을 받으면 주택수 검증 그러니까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순자산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동차 예금 이런 것들이 5억 600 이하여야 되고 우리 거친이 1년이 가능하고 10년에서 30년까지 선택 가능하고 용도는 구입자금만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대금리 소급 다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링크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디딤돌 대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퇴사한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소득 때문에. 그 소득 6천 혹은 7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배우자 가 관두거나 그런 꼼수를 부린다라는 기사를 살펴봤고요. 디딤돌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싸다는 거. 자긴 고정금리로.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나는 30세 미만이야.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야. 미혼이야. 어디로 가야 돼? 디딤돌 안 되니까 부양가족도 넣고 6개월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특례 보금자리로 가야 돼요. 오늘 전반적으로 디딤돌 내용 살펴봤고요. 질문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핀스토리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